안녕하십니까. 컴퓨터공학과 송봉수입니다. 이번 디지털 융합 프로젝트 주제로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 프로젝트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스마트 융합의 개념과 사례, 그리고 프로젝트 선정, 그리고 프로젝트 기획 이렇게 세 곳으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먼저 스마트 융합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스마트 융합의 개념은 일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융합의 목표, 기존 제조 산업과 정보통신 산업 등 새로운 분야가 합쳐져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것입니다. 이동수단과 사람, 도시를 모두 초연결, 초지능화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노후화, 교통 혼잡, 에너지 부족 등 다양한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 스마트 시티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AI, 빅데이터, 5G 등의 정보통신 신기술을 이용해서 혁신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래 스마트 시티를 구성한 핵심으로는 IoT와 센서 기술의 융합, 그리고 그런 데이터들을 모아서 센서와 IoT 장비 제어를 위한 새로운 네트워크 및 통신 기술이 지금 핵심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스마트 융합이 적용된 사례에 대해서도 조사해봤습니다. 헬스케어 분야와 공공복지 및 건설 분야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사용자의 생체 정보를 획득하는 센서, 그 다음에 운동량 및 생체 정보 측정 센서를 탑재하는 것을 중심적으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USB, 블루투스, 와이파이, NFC 등의 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되었으며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삼성전자의 S 헬스, 퀄컴의 투넷 서비스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 두 서비스 모두 체중, 혈압, 혈당 등의 정보를 블루투스 이용해서 스마트폰으로 전송하고 이런 중앙 서버에서 처리된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전문적인 의료 장비에까지 접목하여 정보 수집 및 전문적인 진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공공복지 및 건설 분야에서도 이런 스마트 융합의 적용 사례가 있었습니다. 국가 도시 관점에서 필요한 부분들의 센서를 설치하거나 탑재하여 응용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개의 서비스가 있는데요. 지능형 주차 서비스인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SF 파크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그 주차 시설 옆에 있는 코인을 집어넣어서 이제 그 주차 요금 결제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했었는데, 그것이 아닌 2만여 개 주차 공간에 6천여 개 센서를 설치하고 그런 주차 공간에 대해서 이제 사용자의 스마트폰에도 알려주고 주차 공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파악하게 할 수 있는 응용 서비스입니다. 스마트 건물 관리 시스템 발랄람의 서비스도 있습니다. 빌딩용 센서와 스마트폰을 결합해 건물 온도, 습도, 조도 등을 다양한 각도에서 수집할 수 있어서 건물 에너지 관리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응용 서비스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런 스마트 융합을 기준으로 프로젝트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그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를 프로젝트 주제로 선정한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프로젝트는 기존의 산업군의 새로운 융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융합이 목표하는 바가 기존 산업과 새로운 산업이 합쳐지는 것인데, 이렇듯 기존 산업군인 모빌리티 제조 산업과 정보통신 산업 기반 IoT 장비를 같이 합쳐서 이용하는 실시간 쉐어링 서비스입니다. 또한 초지능 초연결을 목표하는 디지털 융합 산업답게 이 산업도 이동수단과 사람, 도시를 모두 초연결, 초지능화할 수 있는 신산업입니다. 차량보다 싼 가격으로 많은 장비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3천만 원 기준 60여 대 정도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길거리에 많은 장비가 공급된 이후부터는 사용 회원의 데이터 수집과 장비 간의 데이터 공유를 통해 모빌리티 초연결 구현의 시초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쌓여져 있는 데이터들을 모아서 자율주행 및 현실 세계의 데이터 수집을 통해 초지능화에 필요한 데이터들도 모아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미래 스마트 시티를 구성한 핵심으로는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가 각광받고 있습니다. 교통과 이동의 혁신 중 가장 각광받고 있는 분야는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 공유 서비스입니다. 2050년까지 세계 인구 절반 이상이 도심을 중심으로 생활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형 모빌리티는 미래 스마트 시티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이동수단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이동수단이자 무궁무진한 응용 산업으로 발전 가능한 산업입니다. 그래서 기존 공유 모빌리티 시장은 2015년 4천억 원에서 2030년 26조 원까지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는 개인이 소유하기보다는 공유 서비스 형태의 활용이 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 우버 같은 공유 모빌리티 업체는 물론 GM, 포드, 최근엔 현대차까지 완성차 업체들이 마이크로 모빌리티 시장 진입을 준비하고 실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제를 정한 만큼 현재 업체들의 현황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국내 공유 전동 킥보드 업체 현황입니다. 2018년도 9월부터 킥고잉이라는 업체에서 국내 최초로 공유 전동 킥보드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2020년 6월 기준 공유 전동 킥보드 서비스를 운영 중이거나 운영 준비 중인 곳은 총 18곳으로 파악되었으며 15,000여 대 정도의 킥보드가 실제로 서비스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0년 말까지 2에서 3만여 대의 공유 전동 킥보드가 국내 시장에 추가 보급될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업체로는 킥고잉, 라임, 싱싱, 고고싱을 들 수 있으며 대부분 업체들은 모두 동일하게 서울 지역을 중점적으로 강남 지역과 일부 이제 잠실이나 그다음에 저기 청년들이 많이 다니는 마포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킥고잉이 7,000대 그리고 싱싱이 6,000대, 고고싱이 1,000대 정도로 메이저 업체라 볼 수 있고 라임이라는 외국 계회사도 서울과 부산에서 2,000대 정도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5분에 1,000원 그리고 분당 100원의 비슷한 금액과 그리고 나인봇이라는 업체에서 제공하는 비슷한 장비 기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전동 킥보드에 대해서 프로젝트 기획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공유 플랫폼 서비스 구성도입니다. 실제 사용자는 어플리케이션을 기준으로 사용을 하게 되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킥보드에 붙어있는 QR코드 또는 QR코드 하단에 있는 시리얼 번호를 입력하여 킥보드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킥보드 내에는 지금 IoT 컨트롤 보드와 모빌리티 모터 컨트롤러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IoT 컨트롤러는 중앙 서버 AWS 서버로부터 사용 시작 또는 사용 중단 요청을 받고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정보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 IoT 컨트롤 보드는 모빌리티 모터 컨트롤러로부터 전압 전류, 모터 회전수, 고장 정보, 모드 설정 정보들을 바탕으로 GPS 그리고 LTE망, 그리고 IMU 센서, 지자계 센서라죠. 그 기울기 감지하는 그런 센서들의 데이터값 값이 모두 합쳐서 중앙 서버로 위치 정보, 주행 정보, 사용 요청 처리 정보, 고장 정보, 비정상 이동 정보 등을 중앙 서버로 전송하고 있습니다. IoT 컨트롤러는 그 공유 킥보드 사용 고객으로부터 명령을 받으면 킥보드를 사용할 수 있게끔 전원을 켜주고 꺼주고 그다음에 속도를 따로 추가적으로 제어하며 주행 모드 그리고 도난 방지를 위해서 전자식 브레이크까지 세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 서버는 그래서 PG 서버 저희 결제 요청용 서버로 처리 정보와 결제 요청 정보를 보내고 어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로 구성되어 있는 관리자에게는 서비스 활성, 비활성 상태, 고장 정비 상태 정보 그리고 동일하게 이 킥보드를 찾고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위치 정보, 주행 정보, 사용 요청 처리 정보, 고장 정보, 비정상 이동 정보, 대금 정산, 매출 및 사용자 통계까지를 중앙 서버에서 관리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AWS 클라우드 서버입니다. 저희 중앙 서버라고 칭하고 있는 서버인데요. 그래서 이 서버가 중심적으로 킥보드 대여 반납, 킥보드 고장 관리, 킥보드 도난 관리 등을 관리합니다. 구글 지도 기반으로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과 연동이 되어 있으며 결제 시스템인 아임포트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결제 기능도 기획해 보았습니다. AWS 클라우드 서버 API를 이용해서 킥보드 IoT 모듈도 제어하며 도난 신고 시 이용하는 API 뷰도 생성해 놓았습니다. 서버 아키텍처 페일오버 등 문제가 생겼을 때 자동으로 복구할 수 있게끔 설정까지 기획을 해보았습니다. IoT 컨트롤 보드입니다. 해당 아래 회로도는 제가 졸업 논문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을 일부 이용하여 같이 기획에 이용해 보았습니다. IoT 컨트롤 보드에 대한 설명입니다. 통합 모듈을 이용한 LTE 데이터 통신이 가능하며 마이크로 모빌리티의 전자적 제어가 가능한 보드입니다.
AWS와 연동하는 암호화키를 내부에 내장하고 있어서 높은 보안 수준과 높은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선망을 이용해서 원격 펌웨어 업데이트 그리고 위치 추적과 원격 제어를 위한 카메라 모듈도 탑재되어 있으며 IMU 센서와 GPS 튜닝을 통해서 위치 추적 정밀도도 향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승인받지 않은 인물이 사용할 경우에는 충격 시 도난 방지 등의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iOS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그림을 조금 그려보았는데요. SNS 로그인, 회원 관리 등 권한을 이용할 수 있고 면허증 사진 업로드 그리고 킥보드 튜토리얼 등도 노출할 수 있습니다. 지도 위 이렇게 커스텀 마커를 이용해서 킥보드의 위치를 보여주고 그다음에 실제로 사용 종료를 했을 때 어떤 금액이 나오는지 얼마만큼 탔는지 어떤 카드로 결제했는지 부분에 대해서 안내하는 영수증까지 기획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수익 구조 분석입니다. 공유 전동 킥보드가 한 대당 연간 매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이 매출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발표하고 있는 자료와 함께 국내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전합했던 2019년에 이용했던 그런 발표 자료가 있습니다. 그거를 같이 이용해서 대략적으로 산출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1일 평균 매출은 17,550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간 가용 영업일수는 365일 중에 비 오고 눈 오고 그리고 일부 타기 어려운 바람이 많이 부는 때 제거하고 250일 정도 책정했으며 그렇게 계산했을 때 연간 매출은 438만 7,500원입니다. 저희는 제품이 1년 정도 하면은 파손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서 대략 80만 원 정도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면은 연간 매출 이익으로 킥보드 한 대가 272만 9,375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서비스 하고 계시는 분들의 지역의 대수를 살펴봤을 때는 대략 한 구역당 50대 정도로 연간 수익을 분석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수익 분석으로 대략 연간으로 50대가 56.2%의 영업이익률을 낼 수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공유 전동 킥보드 한 대당 발생 매출 분석을 아래에다 해뒀는데요. 한국이 1회 평균 이용료가 1,500원 정도, 그리고 미국에 있는 그 공유 킥보드 회사 버드 같은 경우는 3.65달러, 국내 기준으로 대략 4,200원 정도로 파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재밌는 점이라면 1일 평균 이용 횟수가 한국은 9회인데 비교적 가격이 싸서 한 달 평균 매출이 40만 5천 원 정도였고, 미국 버드 같은 경우는 1일 평균 이용 횟수가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1회 평균 이용 시간이 길고 수입률이 많아서 547.50달러를 체크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체 수익 구조를 그래서 시뮬레이션까지 직접 해보았습니다. 이 공유 킥보드 특성상 킥보드를 따로 판매하거나 하는 제품 매출은 없지만 서비스 매출 자체를 기대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매출은 4,387억 정도로 저희가 체크할 수 있었고, 여기서 연구개발비와 인건비, 그리고 차량 유지비, 그리고 저희 실제로 영업소에서 운영하고 그리고 지급 수수료 등을 모두 제했을 때는 총 241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기대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